유심 해킹 사태 후폭풍에 휩싸인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2,500만 명 전 가입자 정보가 모두 유출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에 SK텔레콤을 떠나는 고객들이 내야 하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오늘 SK텔레콤이 이제 매달 500만 개 유심을 확보해서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입자가 500만 명이니까 산술적으로도 5개월 걸린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영상 사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교체는 한 달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만 개라면서 5월과 6월에 순차적으로 500만 개씩 확보해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의 전산 시스템으로는 유심 개통 처리가 하루 최대 25만 개밖에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전산 처리 속도와 유심 확보 숫자를 감안을 하면 2,500만 명 전 가입자 교체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 유심 교체보다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좀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불법 복제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영상 사장은 이 최태원 SK 회장과 본인도 유심 교체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SK텔레콤의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었고 다음 주에는 대부분 가입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입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이번 해킹으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이에 대해서 유영상 사장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네, 일단 유영상 사장은 이번 해킹 사고가 직접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계좌 해킹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나의 금융 계좌가 위험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 SK텔레콤과 또 정부도 이번 유심 해킹 사고가 직접적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유영상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면 내 휴대폰에 있는 금융 앱이나 공인인증서,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똑같이 담은 복제폰이 만들어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유심 복제를 해서 이제 새로운 폰을 만들려고 할 때 저희 유심 보호 서비스가 그것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유심을 복제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유심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또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폰에 꽂아서 불법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 스와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불법 복제를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탈취할 수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불안해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 일부는 통신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만 명이 SK텔레콤을 떠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심 교체가 시작된 28일부터 3일간 SK텔레콤을 이탈한 고객은 약 7만 명입니다. 아직 전체 가입자 대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계속 이탈자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객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주로 통신사 2년 약정을 하고 또 TV와 인터넷도 결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동을 하고 싶어도 좀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2년 약정을 채우지 않으면 이 위약금이 발생하는 점도 이 통신사 이동을 좀 망설이는 이유인데 일단 오늘 국회에서 유영상 사장은 이 위약금 고려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되면 통신사 이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 가입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과거 사례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해킹 사고 집단 소송 카페에 가입한 사람이 빠르게 늘면서 오후 5시 기준 5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일단 사안은 좀 다르지만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랑 비교를 해보면 당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법원은 이 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관련법상 이 의무를 위반해서 대규모 이 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 이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이 돼서 고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도 인정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출 사고가 당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해서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법적 책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일단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고객 보호를 위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또 유심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솔루션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불법 유심으로 인한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